오늘의 주제는 그냥 쓰는 중국의 단어. 쿵푸. 쿵푸. 꽁푸. 이거부터 잡고 네. 넘어가야죠. 이 쿵푸에 관련된 내용. 좋습니다. 중국 무술에 관련된 테마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죠. 무술이라면 다들 마샬아트 하면 거의 다 중국의 종주국처럼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 뭐 물론 그렇게 만든 데는 여러 사람이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작고하신 브루스리 형님이라든지. 예.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좀 웃겨요. 쿵푸. 네, 쿵푸. 잘못된 단어죠. 우리나라 공부하다 할 때 그 공부 아닌가요? 예, 한자를 공부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참 중국 언어가 외국의 서양 세계에 알려질 때 중국의 내지 언어가 아니고 서양 배가 왔다 갔다 했던 주로 남부 지역의 언어가 먼저 갔어요. 아하, 남방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쿵푸라고 그러면 쿵푸라고 하면은 일반 내지 사람들은 뭐랄까 무슨 그런 단어를 쓰냐고 할 정도로 구시대다는 거예요. 왜? 왜인가 하면은 지금 중국어는 무술이라 그러죠. 무술. 네. 한자로 무술인데 발음이 우슈가 되는데 건설은 발음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보고 그대로 우슈라고 읽죠. 우슈. 네, 우슈. 그럼 무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쪽에 남방의 광동 일대에서는 뭔가 그 무술의 정도 한자로 공부를 써놓고 꽁푸 이러니까 이 표기법이 처음에는 지금은 중국어 한어병음식이지만 옛날에 웨이드식이었거든요. 네. 웨이드식 표기법은 꽁푸라고 하면 꽁푸하면 KUNG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쿵이잖아. 아니요. 그 콤마가 하나 붙어야 쿵이에요. 콤마가 없으면 꽁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꽁푸라고 써봤는데 중국어 안 배운 사람 전부 다 서양 사람들 쿵푸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퍼져놓은 게 서양에 먼저 퍼진 게 everybody. 그죠? 쿵푸 파이팅 그렇죠. 뭐 이 노래가 나와버린 거죠. Everybody was 쿵푸 fighting. 꽁푸라 제가 자꾸 저는 버릇이 되죠. 쿵푸라고 하는 게 서양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거꾸로 서양에서 돌아왔고 들어왔고 한국에도 쿵푸. 부부는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왜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택도 없는 별명 쿵푸 팬더가 된 거죠. 맞아요. 맞아.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쿵푸 팬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한테 봤을 때 무술하는 팬더고 말하면은 쿵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무술가들 보고 쿵푸란 말을 쓰면 안 좋아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술, 우슈지, 우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쿵푸는 그 사람의 공덕의 정도. 네.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공부. 제 공부 어느 정도 한 거야? 라는 정도의 단어인 거고 무술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슈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야 이게 오리지널이다. 네. 공포 팬더는 할리우드 애들이 이 성작가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 언제부터 이런 무술이 유명했을까요? 옛날부터 잘했을까요? 저도 중국 무술은 옛날에 무슨 뭐 무협지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소림사, 네, 영화나 드라마. 뭐 10대 문파 뭐 이런 쪽에 무협지나 이런 걸로 주로 접했지. 그 제대로 된 어디 본산이라든지 무술을 현지에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그 일정 문화 코드로 무술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동양의 신비로 팔려나갔다는 거죠. 네. 중국 안에만 무술을 다루는 문파가 130개가 공식적으로 넘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문파가 많죠. 참. 이 모든 무술에 대한 거는 청나라 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다 국가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무술을 하는 게요? 네, 무술을 하는 게. 왜냐면 무술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배우는 건 괜찮지만 이게 무슨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무는 문이다, 뭐 파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꼭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무술을 그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집회나 어떤 분당의 도구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무술들을 억제했다는 거죠. 중국의 전통적인 그 정권들은. 그래서 이런 억압의 영향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중국 무술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구분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술은 크게 이제 4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문파에 관계없이. 네. 일단은 호신. 자기 몸을 호신술.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의 분야에 무술이 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양생. 체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교정을 하거나 네. 이런 데 쓰이는 양생의 치료술로 무술이 일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정신적인 수양으로 가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의학으로 간 거예요, 의학.
그래서 실제 중국 무술 안에서 있었던 기공이라든지 네. 지하법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전통 한의학 안에 한 분야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저 달마대사 네. 저 사실은 저 서림사에서 서역에서 와가지고 무예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달마대사의 역근경은 지금 말하면 기공체조죠. 의학적인 기공체조고 그다음에 오금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화타가 만들었거든요. 다섯 그 옛날에요?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공 일종의 기공 이거 뭐 전통 요가죠 일종의 그렇게 다 의학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우수한 뭐 시범 경기죠. 네, 아직은 시범 종목인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실제 손, 칼, 네. 그다음에 봉을 들고 하는 그 종목에 맞춰가지고 3개 이상의 금메달을 걸고 경기를 하죠. 아, 이거 혹시 저 여자분들 이 말만 하면 갑자기 국제 경기라고 하면 치고받고 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러니까 연무 우리말로 하면 저 마루 운동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남권을 해봐라 하면 한 명이 남권을 쭉 네. 한 바퀴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세라든지 리듬 동작. 체조처럼 품새하듯이. 아. 그렇죠. 품새지. 그 모양이라는 세련도, 속도, 네. 연결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구나. 종합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구나. 체육화시킨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 하나 그 품새 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권이라면은 무슨 그 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트 그 프로그램처럼 네, 하나씩. 다양한 기술들을 묶어가지고 연결 동작으로 이어내면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서양인들 눈에는 이 아크로바틱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거기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동작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착지는 어때서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어려운 일종의 체조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격투기나 이런 쪽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외가로 따져가지고 하게 되면 일반 태권도나 이런 것들하고는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쪽으로는 안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무 이거 무용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 같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대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무술의 고수인 선생님과 함께 흔히 알려져 있는 우리 김쌤 다 네, 고수잖아. 맞아요. 예. 실제 저 주먹도 좀 쓰신다는 풍문이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름 나 있는 그 중국의 유명 무술과 그 파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극권이죠. 태극권. 태극.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 맨날 이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문제가 이제 태극권이라는 게 어떤 집안에서 전수됐다라고 하는데 장산봉. 예, 원래 그 장산 아니, 그게 무협지에서 예, 나온 무협지 건지 원래 이야기하던. 이게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장산봉. 장산봉은 원래 있던 사람 맞는데 장목이 양아빠 한 거 아니에요? 스승님.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무협지 같잖아. 예. 김용인데 이렇게 가면. 우리 또 김용이라고 어쨌든 무당산에서 네. 자 어떤 그 우리 도사들이 수련을 해왔다는 그런 내각권의 형태인데 이게 번지면서 어떤 옛날에 왜 중국 사람들은 어떤 한 마을에 가면 성이 다 똑같아요. 온 집안 사람이 그 동네 살고 예를 들어 석가장이면 석씨만 사는 거예요. 저 진가구 하면 진씨만 살고 축가장 가면 축씨만 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진가구에서 이제 안에서만
전해 내려던 게 진가 태극권. 그래가지고 그 아주 약간 전투력이 좀 있는 거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외부에는 전수 안 한다는데 뭐 지금이야 다 뭐 이야기 다 풀려나온 거고 양씨 집안에서 뭐 양가 태극. 그럼 웃기는 게 같은 태극권은 왜 이렇게 집이 많아? 성가, 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태극권이 이제 일단 펼쳐졌는데 태극권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러한 형태의 기공의 무술을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산봉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장산봉이 이제 저 무당파인 장로였던 장산봉이 그걸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그걸 갖다가 아무도 증명을 못 하지만은 어쨌든 막 정설화됐고 모든 소설에서 영화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각권의 창시자다. 지금 쿵푸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게 하는데 큰 힘을 제일 쓴 사람은 곽은갑이에요. 호연자. 왜 그런가 뭐 이연걸이 아니라 황비용의 스승으로 추측되는 추측. 수정되는? 호연자는 그 정무체육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술을 가지고 나무 집안에 너가 우리 파 저거 파 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이게 뭔가 대대적 우리말 없이 연합회를 하나 만든 거지. 미종권이라는 걸 사던 사람인데 저걸 해가지고 체육회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무술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다른 파 무술하고 잘 안 붙어요. 우리 파 무술끼리 둘이서 싸우면은요, 누가 이겼다 하면, 자, 요번에 선배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파하고 싸우다가 한쪽이 지면은 패가 나기 싫거든요. 파벌끼리 잘 안 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이제 굳이 붙으려면 뭔가 하면은 아주 자신 있는 놈이 나하고 한번 붙자. 지면 너가 간판 내놔라. 그게 이제 중국말로 티관이라 그러는데, 그 간판 떼가는 거 있죠. 그죠? 그 짓거리 하는 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갖고 하죠. 그런 짓을 하지. 보통 자기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정무체육회를 설립하려니까 우리 같이 좀 힘을 모으자. 체이불 너희도 오고, 영춘권 너희도 오고 뭐 이래갖고 다 하자.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이 곽은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불을 지핀 게 뭔가 하면 그 외세 세력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시합을 한 거예요. 그때 정무체육회의 곽은갑은 마지막에 뭔가 하면 일본 사람하고 시합을 합니다. 일본 공수도 달인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시합을 거 예를 들어 모든 형태를 넣어가지고 국민 체조화 시키자라고 했는데 그 일본의 의사한테 독살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손문하고도 연관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혼을 못 타보려고 했었고 그거를 깨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 무술 아마 공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개적으로 그 대련을 붙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걸 이겼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독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이니까. 돌아갔을 때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래서 독살이라 그러는데 원래 지병으로 폐병이 있었대. 그러니까 폐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 독살당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시합을 이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치료도 일본인 의사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비소가 나왔느니 만약에 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독살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세대다. 정무문 영화 속에서 자기 사부님이 곽은갑이에요. 각 파벌로 집안에서만 하던 닭싸움을 하던 무술계를 갖다가 약간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든 아주 근대 인물 중에서 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누가 황병이 영화에서 나오지 실존 인물 아니잖아요. 실존 인물입니다. 네.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그 의사죠. 외과 의사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 분파돼 있던 무술은 각자 다양한 종류 안에서 아까 얘기한 어떤 그 학문의 종류로서 또는 어떤 체조의 종류로서 또 그 자체의 어떤 호신의 종류로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다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합쳐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알려지는 게 구체적으로 전언되는 것 없이 전설처럼 떠돌았단 말이에요. 무슨 이세민이 때 소림사가 같이 그걸 당나라에 건국을 주었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설적인 무술하고 장풍을 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데 이게 그 무술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첫 번째 그 계기가 중국의 개방과 또 손문하고 같이 연결된 아까 곽원갑, 정무문, 황비용, 의화단의 난처럼 무술을 하는 사람들의 활약이 일종의 애국 활동으로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재정립이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저도 궁금한 게 그 황비용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외세를 몰아내 보기 위한 이른바 의화단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총알 앞에 무술이 어떻게 이겨요. 결국 실패는 했지만 그런 시도들 자체가 민중의 저항 정신으로 보여지고 무술인들이 존경받게 되고 그런 무술들이 중국 사람들한테서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으로 대접받는 계기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원래는 파가 다르면은 절대 융합이 안 됩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서양 사람들 농담이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파타 한 마리 데리고 왔고 세파타하고 가지고 무대 위에 우치고 링처럼 그거 네. 만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고 5분 버티면 얼마 준다. 5원 내고 들어와라. 5분 버티면 네 50원 줄게. 사람이랑 예, 개랑 개하고 진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을 미개하게 봤냐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거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 안 듣겠지 뭐. 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서양의 옛날에 한국 항해를 사람도 일부 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항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신천지를 개발하러 갔던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지독하게 잔인했거든요. 어디 섬에 갔는데 원주민 있으면 다 몰살시킵니다. 그걸 뺏어야 되니까. 몰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씨를 말리고 사람이고 뭐고 거의 그냥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쪽에 저 멀리까지 그 당시에 그 항해술로 아시아권에 왔고 저 홍콩까지 왔습니다. 그래가 중국이라는 나라 들어왔죠. 그러면 전부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뭔가 뭐 옛날 흑인 노예들처럼 여기 미개국가인 거예요. 개 데리고 왔고 앉았고 사람 묻히고 그거 저지 많이 했습니다. 그게 황비용이 유명해진 그거 아닙니까? 서양 개 들고 들어왔고 앉았고 막 앉았고 요 개하고 5분 버티면 얼마 준다 뭐. 나한 당종 양쪽으로 기 양쪽으로 그냥 해갖고 개가 깽깽하고 바로 그냥 하고 돈 내놔라 그 돈 안 내니까 앉았고 개를 일반 죽여버렸잖아.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민중 영웅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우리는 속이 디비지는데 민중이 영웅이 되니까 이야기를 붙여. 다른 무술가가 해갖고 산적 옛날에 잡은 이야기인데 그걸 황병이 했다고 잡아. 또 저기서 외국인이 만들면 그 사람 한 방에 보냈다니까 그걸 황병이라고 바꾸다니까 나중에 황병이 갑자기 홍길동이 돼버린 거예요. 억압된 민중 심리 속에서 영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황병의 이야기의 진짜와 가짜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전해진 이야기의 10%는 진짜라고 90%는 가짜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황비용은 미래도 건너뛰고 막 서부시대도 가고 그러잖아. 중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막 그만큼 다양한 소재를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비용의 실체는 잘 모르고 있지만 왜 황비용에 열광하느냐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 서민들의 민중의 영웅이었고 네. 억눌린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도 서양인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자. 양모운동 같은 형태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랄까 어떤 나라마다 특히나 중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도시마다 어떤 자기네들만의 민중 영웅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를 들어 뭐 상하이 가면은 뚜유성, 두열생
과일 장사 출신이어서 길거리에서 구루마에서 과일 팔던 사람이 상해 최고의 대부가 되고 암흑가를 다 지배하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아편을 다 통제하고 나중에는 우리 국민당 정부에서까지 협조를 요청한 상해 최고 대부 두월생. 그 원래 중국의 상해를 깽 영화로 한 그거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처음에 과일 장사다가 나중에 다 유명한 사람 됩니다. 다 두월생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타이완의 랴오텐딩, 일본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화에서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민중의 가슴의 영웅이라. 네. 우리의 김두한, 시라소니는 실존 인물이잖아. 그래도 그죠. 마찬가지로 황병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눌러졌던 어떤 그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굉장한 민중 영웅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붙이다 보니까 황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한 몇 편 나왔을까요, 중국에? 수백 편 나왔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마 황병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한 200편이 지금 좀 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전에 서극의 황병 그것 때문에 아마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황병 영화는 100몇십 편이 더 나왔을 겁니다. 심지어는 성룡이 나오는 취권 알지, 취권. 네. 거기 성룡이 맡은 역할이 황병이라면 전부 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직권 안에 그 주인공이 성령의 이름이 황병이에요. 실제 예, 황병은 근데 아니고요. 아무도 아니, 실제 황병을 만든 실제 게 황병을 아버지가 그냥 영화로. 이름을 황병이고 황병으로 썼다니까. 아버지가 황기영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병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니까. 어디가 예. 진실이고. 이제 특히나 그 중에 저 황병 이거는 꼭 했는데 중국인의 마음속의 황비용 관덕흥이라는 사람이 황병 영화를 한 90여 편 찍었죠. 예, 그 사람이 이제 황병하면 항상 이제 한국에는 이영걸일로 잡혔지만 중국에서는 관덕흥이라는 배우가 72세까지 그 황병 역을 맡으면서 영화를 쭉 나왔는데 소장님 정도 되면 그 관덕흥 영화를 마지막에 한 편 정도 봤을 거야. 젊었을 땐 못 봤겠죠. 늙은 사람으로 봤겠죠. 예, 늙은 때 황병 역으로 나왔던 네네. 네. 영화. 아마 제가 한 중학교 때니까 그때 홍금보가 나오던 인자무적이라고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속에서 그 홍금보가 맡은 역이 황병의 제자적의 임세영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부님이 앉아 잠시 여행을 갔다 오면 사이에 사고를 치는 건데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붓글씨 쓰는 거 있어요. 싸우면서 아주 영화 전체로 봤을 때 갑자기 주인공도 아닌데 영감 하나가 확 떠네 했는데 그 사람이 맡은 역이 황병이었죠. 황병이요. 무술을 가지고도 어떤 민중의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문화 속에서 이걸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1세대는 아직 공산 중국이 되기 전. 네.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 시절에 방금 얘기한 황병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과건갑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연문이에요. 연문.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영춘권의 대가인데 이소룡의 직접적인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멋졌어요. 이소룡이 고등학교 때 자기도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연문 선생이라거든요. 네. 근데 이 연문 선생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멋졌는가 하면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소룡이 조금 학교 다닐 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날라리였어요. 그 차차차라는 춤 대회에 나가고 1등도 했거든요. 댄스 대회에. 예. 우와. 그러고 났는데 연문생한테 저 무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고 찾아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연문생이 좋다. 수업료 필요 없다. 내가 영춘권을 가르쳐 주마. 너 나한테 그 차차차 좀 가르쳐 달라고 서로 그걸 주고받거니 할 정도로 우와. 멋진 할아버지였죠. 그 당시 집은. 매력적. 대단하죠. 그죠? 그 시절에 70 넘은 영감이 내 무술 가르쳐 줄 때까 너는 그 춤 가르쳐다. 해갖고 차차차를 그 고등학생한테 배웠다니까. 그렇게 입문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본토에서 그 청나라 광동성에서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연문 이제, 선생님. 예, 연문 선생이. 네. 그래서 12살 때 그 당시 최고수인 진화순이라고 하는 그 사부의 마지막 제대로 들어갔다가 16살에 이제 중국이 망하면서 홍콩으로 49년도에 이전해서 옮겨가요. 망명? 그렇죠. 망명인 거죠. 이제 그 공산 체제를 떠나서 홍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여기 넘어가서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이 중국 여자를 때리는 걸 보고 그 외국인을 때려 눕히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여자들이 익힐 수 있는 큰 동작이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게 좀 여성적인 동작으로 잔동작으로 쓸 수 있는
빠른 동작을 쓸 수 있는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만들어서 자기가 일대 종사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널리 보급을 하면서 이소룡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4살이 돼가지고 복귀를 해요. 중국으로 불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걸 이제 자기가 계속 익혀가지고 외부에 이제 알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하고 대결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근대적인 그 중국의 무술을 홍콩이라고 하는 서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교두보를 놓은 거고 네. 이 연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무술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이걸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춘 체육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 흑백 사진 보면 막 제자들 쫙 깔아놓고 있는 게 다 그런 사진인 거야. 왜냐면 본토에서는 무술을 금지시켰으니까 이 홍콩 쪽에서밖에 발전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미국 출신의 이소룡이 와서 이걸 배워서 절권도라고 하는 자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고 이걸 소재로 한 영화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이른바 쿵푸의 전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의 그 연문은 이소룡하고의 연관성을 빼버리면 일종의 교두보, 아까 얘기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실존 인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연문 이후에 이소룡의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무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의학에서부터 네. 철학, 문학, 소설의 소재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도 돼. 그 무술 자체가 경제를 이루기도 하고 막 상권을 이루기도 하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따로 놀다가 청나라 말 이후에 합쳐지게 되는 운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무너지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중국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존심으로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태극권 기수련 같은 거 우리 단체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무술이라는 게 가슴속에 자리 잡은 거고 그걸 키워서 영화하는 거는 아까 홍콩 쪽에서 연문과 이소룡의 영향이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인의 하나의 문화 코드로 현재로서는 현재 중국인들한테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굉장히 생활 일상적인 부분에까지 저도 들어왔으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그렇죠. 얘기를 하면. 지금 저 아침에 공원에 가면은 사실 엄청 많죠. 예, 다들 그 소위 무술 수련을 이제 우리 체조처럼 하고 있죠, 그죠? 요즘은 뭐 댄스를 더 많이 하더라만. 밤에 춤추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침에 체조하는 사람.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막 그 사람들이 좀 많이 하면서 막 나무 퍽퍽 때리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만은 그 뒤로 자꾸 그런 짓 하면 혹시 파룬궁인가 싶어가지고 뭐라고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막 기술연 하는 사람들은 뭐 다들 무술 자체가 이미 생활 속에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뭐 어떤 뭐 우리 옛날에 저 갑자기 그런 생각나는데 어떤 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면 신선들만 사는 것 같다고 뭐가 하니까 영감님이 앉아갖고 지팡이 듣고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영감이 다 하더만 아이고야 안 떠면 갑자기 뭐 무술 뭐라고 칼 하나 찢으면 갑자기 막 팩팩팩팩 날라다니고 악기 하나 찢으면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연주를 하고 오 여기는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어디 신선 사는 데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부러워요 저는. 그게 어디 내세울 수도 있고 우리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마나 그래도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화와 칼처럼 네. 그 일장도 그거가 어떤 일본의 문화를 대변하는 무를 대비하는 거죠. 그걸로 예. 나타나게 된다. 핸드곰이 만화에서 칵 이러고 폼 잡고 있으면 중국 중국.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네. 아, 예. 이거 무술과 관련해서 이걸 배워보고 그 기수련 체조하는 거요. 네. 그거 어디서 배우죠? 중국 사람들은? 그냥 어디 뭐 교과서 동네 같은 나가면. 데서 배우나요? 아니면 누가 학원에서 배우나? 뭐 학원도 있고 그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그게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저 길거리 나와서 저쪽에 아침에 공원에서 저 영감님들한테 배워도 충분하고 아니면 거기 또 젊은 사람이 와서 무료로 가르쳐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걸 이름이 뭐예요? 그 체조 아침에? 그 하는 거 그거 기수련 그거를 그냥 태극권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예, 태극권이 있는데 태극권이 문파가 많잖아요. 예. 아까 말한 태극권도 합치자 국제 경기를 나가면 태극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집 저 집안 다 하는 게 다른데 그래서 경기 투로 소위 말해서 모두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24식 간화 태극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공원에서 하는 게 24식 24시简化太极拳 간화 태극권 간략화시킨 모든 문파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자 너거는 양가가 너거는 송가가 너거는 오가가 너는 진가가 좋아 막 한창 막 각자 하다가 자 다 같이 다 모여봐봐 줄 딱 서갖고 자 간화 태극 다 같이 하자 이러면 똑같이 할 수 똑같이 있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도 태극권 무슨 문파든 간에 와가지고 야 그럼 24식 간화 태극 하자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 전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중국에 가서 한번 아침에 나가서 따라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국민 체조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몸에 뼈가 없는 것처럼 싹 하니까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사실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걸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진짜 부드럽죠. 그야말로. 네, 부드러워요. 네.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20분 하면요. 땀 절절 흘러요. 요가 같은 건가 보다. 예, 요가인데 호흡하고 전신이 다 네.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고 전체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 체조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는 좋고 만약에 양생술로 봤을 때 건강 지키는 방법이 있어도 최고요. 의학적인 가치로도 상당히 높고 누가 봐도 좀 멋있잖아요. 약간. 폼이 나죠. 폼이 나요. 뽀다구가 있어, 뽀다구가.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름이 간화 태극권 24식. 그렇죠. 중국말로 그거를- 하면 뭐죠? 아까 응? 해주셨다. 24시简化太极拳 그냥 简化太极拳하면 다 젠화 타이지체. 젠화타이지 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공원 같은 데서 하고 계실 때 노인한테 로사
간화 태극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요거를 좋다. 배워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저 꼭 해보시고 그 24시니까 원래 저 양가 전통 투로는 64식, 증가 180 이런 거 100, 그거 뭐 24개면 충분할 것 길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막 24시기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열심히 하면 한 달 정도 해가시고 보는 사람들, 관객들 반응이 다릅니다. 이거를 중국말로 아까 오늘의 중국 한마디 뭐 간화 태극권 좀 지형화 타이지 보여주세요. 예. 또는 가르쳐 가르쳐 주세요.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 그러면 뭐 간단하죠 뭐. 请 please 教我 가르쳐 주실래요? 타이지拳. 그러면 请教我太极拳教我太极拳 태극권 가르쳐 주니까 什么太极拳 简化太极拳 가나 태극권요 끝. 请教我太 우리 极 해볼까요? 拳。 자, 老师你教我太极拳好不好什么太极拳？简化太极拳好的。 끝. 요즘 이게 중국 가정이 넘어갔어. 이제 이거 회화로 너무 표현이 길어졌어요. 되고 있어. 우리 너무 네. 길어졌어요. 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신데 어느 정도 가면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연구실에서 엎혀갖고 교실까지 와가지고 의자에 앉았으면 수업을 하셨는데 중국에 무슨 그 교환 교수로 몇 년 갔다 오시면서 날라다녀요. 예, 계속 서서 수업을 하셨거든요. 와. 그렇게 만든데 자기는 이제 이 태극권 기공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한국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 그거 많을 거예요. 가르쳐주는 우리 거? 나중에 만약 오프라인 모임 하게 되면 한번 배워보죠. 네. 다 같이. 그리고 저 너무 어렵고 죄송합니다. 맛방 언니가 배워가지고 유튜브 네. 동영상을 올려. 좋아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뭘 가르쳐 주세요. 네. 라고 했을 때 네. 칭짜오 타이지첸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네. 그렇죠. 언어는 시험용. 학문이 아닙니다. 언어는 분명히 대화하는 기술이죠, 그죠? 이쪽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기술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기술로 배워야지. 그걸 이제 갖다가 여러분이 응용은 칭자오라는 단어 요거를 잘 활용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부탁하는 여러 가지를 중국인한테서 솔솔솔 끌어낼 수 있는 어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으로 그 혹시 여기 매니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체육회로서 중국의 보건체조로서의 무술이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 각기 문파를 걸고 나름대로 그 계속 전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쪽에도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소림강권 그리고 저쪽에 남파 무당권에 태극권 쪽이 많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왕랑의 당랑권 그리고 저 팔계장의 동해천의 팔계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그야말로 외권과 내권의 내각권의 절묘하게 합한 아주 멋지죠. 그리고 일격필살, 이야 겁나는 그 팔극권이라든지 그 요즘 이제 유행하는 여자들을 위한 목랑권, 여러분 아는 뮬란이라고 하는 목랑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만은 그 악비가 창시했다는 형이권. 되게 정말 엄청 많네요. 많습니다. 이거 다 하면 끝이 없는데 그런 문파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그걸 모아서 경기 토로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예를 들어 창술 하면 하나로 통일한 거 여러 가지 저 장단점을 못 친 듯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스타트라고 우리가 다들 같이 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누구나 다 하는 거는 24식 가나 태극권이겠죠. 가나 태극권. 그래서 이제 태극권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24식 가나 태극권을 갖다 그나마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새벽에 이제 공원에 나가더라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끼갖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폼이 역시 좋네. 라면 완전 그 외국 사람인데 그래도 그러면 외국 사람이라면 껍질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 막 뭐 앞에서 삶은 계란도 까주고 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재미납니다. 그 자세 문화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네.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 가시면 우리나라 카바레에서 이 잘 돌리는 기술처럼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팁도 우리 김쌤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팁으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쿵푸 이야기로 했지만 쿵푸가 아니라 우슈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